안녕하세요. 어, 오늘 원가 관리의 첫날인데 하필 눈이 와가지고 아침에 저도 나가기 싫더라고요. 집에 있고 싶은데 저는 안 나올 수가 없고 학생들이 나올까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많이 나온 겁니까? 근데 그래요? 자, 우리 교재는 이제 요번에 이제 2판 나왔습니다. 2판 또 오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두 개 정도 이제 오타 정도 발견될 것 같은데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재 구성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할 건데 이게 이제 혹시나 작년 교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작년 교재로 공부를 하셔도 무방을 할 건데 조금 불편을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유형별 문제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유형별 문제는 우리 올해 시험 봤던 게 이제 반영이 됐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없던 게 뭐냐면 실전 모의고사 부분. 예. 이게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실전 모의고사 5회부는 이게 작년에 GS 할 때 그 문제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올해도 GS가 시작이 될 거예요. 아마 올해도 이제 이거 끝나면 GS 할 건데 이걸 안 실어 놓으면 보통 작년 걸 그대로 쓰거든요. 또 그러면 내가 너무 또 게을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GS 문제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유형 이렇게 5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여러분들이 뭐 교재가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와의 교재와 비교해가지고 이게 얇아서 부족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다 공부하기 힘들걸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원가 관리에게는 교재가 얇아요. 얇아야 돼요.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15문제 나오잖아요. 그 15문제 나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다른 거는 뭐 40문제씩 나오고 뭐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재무회계는 40문제 나오고 원가관리에게는 10문제 나오고 10문제도 안 되죠. 한 7문제인가?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내용이 적다는 거예요. 예. 세법 40문제에 비해서 원가관리 15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그만큼 적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타교재는 거의 비슷하게 막 이렇게 교재가 두꺼워진다고. 그거는 내가 누구 뭐 다른 걸 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종합반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수입을 그렇죠. 이제 이 종합반이면 수입이 이제 공통 수익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각 과목별 선생님별로 이렇게 안분을 해야 될 거잖아요. 조업도를 뭘로 해야 돼요? 조업도를 뭘로 할 거예요? 그 강사의 실력? 그럼 강사는 삐질걸요? 내가 너보다 뭘 못하는데 하면서 그쵸? 그 조업도를 뭘로 하냐면 강의 시간으로 할 거예요. 그럼 강의 시간을 높여야지만 내 배부 기준인데 그 수익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교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두꺼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차츰 저 때는 종합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다 단과별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때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각 학원마다 과목별 대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 만약에 예전에 제가 이제 세법 할 때는 유명했던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그때 누구였지? 이철재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신도현 선생님, 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강사는 뭐 그때 동대문에 중앙경상학원 있었고, 재무회계는 여기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웅지에 그 송상엽 회계사 있었고, 그러니까 단과별로 짰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서로 다른 학원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다 교재가 얇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종합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제 교재가 두꺼워진 면도 있고, 물론 이제 내용도 많이 늘어난 것도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소화하기도 힘든 거고 제가 단언컨대 여기 있는 문제만 잘 이해를 하시면 2차 시험도 커버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2차 때는 2차 교재로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 2차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결국은 객관식 문제의 나열이에요. 그냥 공통 문제가 주어지고 요즘에 회계사 세무사 2차 시험 문제는 그냥 객관식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지 그걸 주관식으로 푼다는 거지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거만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셔도 충분할 거다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공부하고 이거 부족하지 않냐? 이거만 잘하라고. 이거 그쵸? 이거 하면 2차 시험도 다 합격하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됐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냐면, 유형이 있어요, 유형. 그러면 유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놨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유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 연습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이렇게 중복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연습 문제를 제가 최대한 많이 풀어줄 건데 다 풀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못 푼 거는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푸시면 돼요. 예. 못 푼 거는 복습용으로 푸시면 된다. 그래서 따로 예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원가관리에게 뭐 이거 예습할 이거 지금 여력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나오셔서 아무튼 뭐 수업만 잘 들으시고 복습만 충실하게 하면 원가관리에게는 뭐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장에 첫 번째 유형이 제조원가에 대한 개념인데 가끔 물어봅니다. 가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거기서 이제 원가의 분류가 있죠. 원가의 분류. 거기에 이제 기능별로 우리가 분류한다라고 그랬어요. 기능별로 분류한다는 거는 이제 제조기업은 이제 장소가 두 가지가 나와요. 공장이 나오고 이제 본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본사가 하는 기능이 제조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 여기서는 제조 기능이 아닌 기능, 대표적으로 이제 판매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원가를 제조 원가,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계 처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원가를 크게 우리가 이제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추적이 가능한 직접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을 하고, 여기는 이제 판관비니까 조업도의 비례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판매량의 비례하냐에 따라 가지고 변동 판관비와 우리가 고정 판관비로 구분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회계 처리가 여기 있는 거는 일단 발생을 하면 발생 기준이라는 거예요. 현금 기준이 아니라. 발생액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자산 계상을 해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원가에다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재고 자산으로 계상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판매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무제표 작성에서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과 원가를 대응시키기 때문에 판매할 때 매출이 발생하니까 이때 이 자산의 원가를 그 매출에 대응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출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자산 계상된다는 거예요. 재고 자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재고 가능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회계 처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발생하면 일단 자산 계상했다가 그게 이제 판매가 될 때 비용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한 해에 이게 다 비용 처리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기말적으로 남아있으면 그건 언제 비용 처리되는 거야? 다음 연도에 이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이제 원가성이 없다. 자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발생을 하게 되면 발생 시에 다 어떻게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격별 손익계산서하고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원가관리액에서는 요 약식 기능별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이제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보통. 그리고 성격별하고 기능별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재무액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 중에서 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료가 있어요. 본사에서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고 이게 임차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격별 손익계산서는 이게 이제 성격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게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어떻게 표시하냐에 따라 가지고 성격과 기능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비용 성격 그대로 표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가상각비 얼마, 임차료 얼마. 그러니까 성격별 손익계산서에서는 이게 매출원가가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비용에는
매출 원가에 해당되는 이 공장에서 제조에서 발생한 원가하고 비제조 원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격별 표시 방법이 되는 거고, 기능별은 그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는 겁니다. 기능별이라는 게. 그럼 제조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비용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본사 활동에 따라서 이게 뭐 유통 활동이냐 또는 물류 활동이냐에 따라 가지고 유통비, 물류비, 기타 관리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기능별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성격과 기능별의 요 차이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가의 분류에 보게 되면 거기 기능으로 나와 있고, 자, 기능은 이렇게 이제 제조원가, 비제조원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당연히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조원가의 3요소에는 이렇게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다시 그 밑에 나오면 원가 행태별 분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원가 행태라는 거는 조업도와의 관련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업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거.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업도를 뭐 제조활동에서는 생산량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업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변동 제조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업도하고 관련 없는 거는 우리가 고정 제조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동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거는 직접 원가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중에서 변동 제조간접비가 해당이 되고, 고정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조간접비. 그래서 고정 제조간접비 해가지고 행태에 따라서 제조원가는 변동 제조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조업도를 본사니까 판매량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그 판매량이 비례하게 발생하는 변동 판관비와 그리고 관련 없는 고정 판관비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예요.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이제 문제 파악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험에서는 이 문제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네, 문제만 잘 파악하시면, 그리고 이제 연습 몇 번 하면 이게 쉽게 붙는 시험이에요. 이게.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능과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그리고 이제 원가 행태에서 이제 준 변동 원가하고 준 고정 원가가 나와 있는데, 그 개념은 뭐냐면 준 변동 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가 서로 혼합되어 있는 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 고정 원가는 일정한 이제 조업도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이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는 계단식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계단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하고 간접 원가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정 원가 대상에서 뭐 대표적으로 제품이 되겠죠.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얘기했는데, 제조 원가 중에서는 직접 원가 누가 되는 거냐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원가는 추적할 수 없는 원가로서 이제 모든 원가 대상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되는 거죠.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시험에서 직접 원가라고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가공비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직접 노비하고 제조간접비 합계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자산화 여부에 따라 가지고 재고 가능 원가, 재고 불능 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 제조 원가는 재고 가능 원가가 된다는 거예요. 발생 시 자산 계산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 본사에서 발생하는 거는 이건 발생 시 무조건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재고 불능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재고 가능 원가하고 제품 원가는 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재고 가능 원가에 되는데, 제품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원가액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기준에서는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전부 원가 계산 방법에 의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제조 원가 모두가 다 뭐예요? 제품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제품 원가이면서 재고 가능 원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영 의사 결정 목적으로는 다른 원가 계산 방법이 유용한 원가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게 변동 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제품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고가는 원가가 다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이 손익계산서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처리된다는 거야? 기간 비용 처리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생산 시스템에 따라서 자동화가 되면서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이 직접 재료비만 제품 원가에 추적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야? 그냥 공장 운영을 위한 다 운영 관리비 성격으로 보는 거잖아요. 다 물로 우리가 비용 처리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재고 가능 원가고 제품 원가고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게 재고 가능 원가인데 제품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서 제품 원가의 구성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성과 통제 가능성은 그건 뭐 뒤에서 우리가 관리액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원가가 관련 원가가 되는 거고, 고려하지 않는 원가가 비관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과평가할 때 그 책임 중심점별로 그 경영자의 통제하에 있는 원가가 바로 통제 가능 원가가 되는 거고,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원가가 통제 불능 원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는 범위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의 범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달라지는 거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1장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읽고 그 문제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인데 그렇게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문제가 제조간접 원가에 대한 자료가 쭉 주어졌어요. 제조간접 원가에 관련된 자료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일단 제조간접 원가는 간접 원가예요. 간접 원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조간접 원가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좀 세 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일단 제조간접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이거는 모든 원가 대상에 어떤 특정 원가 대상에 추적되는 원가가 아니라 모든 원가 대상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원가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공통 원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우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네. 이 다양한 항목인데 이게 어떤 특정 원가 대상에 추적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원가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관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모아서 이제 우리가 원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풀로 관리하는 거죠. 예. 풀로 관리한다. 당합니다. 이게 이제 제조간접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 그래서 공통원가,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이 됐다. 그 다음에 원가 집합으로 이제 우리가 풀로 관리한다.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일단은 다 제조간접비 계정으로 다 모으잖아요. 그 회계 처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뭐 임차료, 공장 감독자의 급여. 이거를 다 이제 뭘로 우리가 계산하냐면 제조간접비 계정으로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가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뭘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 계정 대체되고, 그게 나중에 매출원가 되는 거잖아요. 회계 처리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네. 일단 얘 성격을 아셔야 돼요. 네. 이제 그러한 제조간접 원가에 대한 자료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계정 과목별로 이제 세 가지가 주어진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험에서는 많이 나와봤자 세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제조간접 원가 발생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생액. 우리가 이제 집계하는 이 제조간접비는 실제 이제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발생액이라는 거죠. 발생액.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생 기준에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이제 발생과 이연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발생 계정 과목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성급 비용이에요. 성급 비용. 여기서는 뭐 이제 성급 공장 관리비, 성급 수도 관리비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자산 계상한 거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당해년도에 발생은 했지만 당해년도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단 자산 계상했다가 이거는 차기에 비용 처리하는 거죠. 물론 전기에서 선급 비용으로 넘어온 거는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거야? 단기에 비용 처리되는 거고. 이걸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생 기준 금액을 구하려면. 이거 이연 계정이죠. 이연 계정. 발생 기준에서 이연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이제 수익이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비용에 이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생 계정 과목으로서 물론 수익은 미수 수익이 있는데 이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비용이 아니니까. 이건 수익이니까. 그러면 이제 미지급 비용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당해년도에 현금의 지출은 없지만 당해년도에 뭐예요? 발생했으면 비용 처리하는 거고. 전년도에 미지급 비용 처리했지만 이제 단기에 지급이 되면 단기 비용은 안 되고 이미 정기 비용 처리되는 거. 이걸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잔액들이 이제 거기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말 잔액은 기말 잔액을 의미하는 거고 정기말 잔액은 기초 잔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풀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분계로 추정합니다. 분계 추정해서 푸는데 발생 기준 금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금 지급액이 공장 관리비가 25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가 현금이 25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기초 잔액은 당해년도에 감소가 되고 기말은 단기말에 이게 단기말에 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추정하면 되냐면 변동분을 추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선급 비용이 있어요. 기초는 0인데 기말이 지금 15만 원이 됐으니까 분계를 추정하게 되면 자, 선급 비용은 자산이니까 이렇게 자산이 15만 원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2만 5천 원인데 기말이 0이 됐다는 거는 기초가 감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채의 감소니까 우리가 미지급 비용 해서 이거 2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차 차액을 발생액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공장 관리비 이게 이제 발생액이 되는 거죠. 해서 대차 차익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7만 5천 원. 그러니까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조관제비 집계할 때는 지금 이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죠. 발생액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 계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수도광열비 복류생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제 현금 지급액이 3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기초의 미지급 비용이 2만 5천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말에는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기준이 얼마 증가했다는 거야. 7만 5천 원 증가했으니까 부채의 증가에다 7만 5천 원 계산해서 발생액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복류생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다 합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조관제비 발생액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제가 굳이 다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공부했냐면 재무회계에서 현금흐름표 공부했잖아요. 현금 기준에서 현금 기준 이거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발생 기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7만 5천 원. 그러면 요 손익과 관련된 자산 부채 조정해 주잖아요. 자산은 어떻게 조정해 준댔어요? 반대로 부채는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 준다. 이 현금흐름표 공부했었죠? 그럼 이게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조정해 주면 증가하면 반대로 조정해 주면 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부채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현금 기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현금흐름표 이렇게 공부 안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죠? 이 결국 이게 분계예요, 분계. 이거는 한 줄로 보여준 거고 이 분계를 이렇게 합치면 돼. 이게 접어버리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연결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지분법도 한 줄로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펼치면 연결을 이렇게. 무슨 잘 모르시겠죠? 네.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현금표 논리대로 풀어도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시중 교재 풀이 방법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 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외우니까 이게 결국은 이 분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문제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항상 현금 지급액이 주어지고 발생 금액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이런 이제 발생과 이연 계정 과목이 주어지거든요.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선급 비용과 미지급 비용이 주어지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생액 구하는 거 그거 유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지금 주식회사 원가는 기기장치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사업 첫 해에 다음과 같은 원가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원가 계산을 했을 경우에 가에서 막까지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게 뭐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공품 T 계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조기업에서는 이 제공품 T 계정에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공품 T 계정 차변에서 우리가 원가를 집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원가를 배부하는 거죠. 원가를 배부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원가 계산이 바로 이제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는 건데, 이게 제공품 T 계정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제공품 T 계정은 차변의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당해년도에 발생한 제조원가 총액,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관직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계된 원가 중에서 완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제품 계정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미완성은 바로 이제 기말 정품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제공품 계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대입을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없고 이렇게 나왔어요. 단서에. 이건 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말정품 재고액은 10원이 존재한다. 그럼 이제 단기 총재료원가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가 각각 110원, 120원 이렇게 있어요. 이제 항상 제조관접비가 이거 문제인데, 이게 이제 다양한 항목별로 쭉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접 재료비고 직접 노비를 제외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 포함이 되냐면, 일단은 간접 경비 200원, 그 다음에 간접 재료원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다 제조간접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간접 노무원가. 문제에서 광고 선전비, 판매직 급여, 관리직 급여 하면 다 이거 판관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장에도 관리직이 있지 않냐? 근데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오는 관행상 관리직 급여하면 판관비로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공장에서는 공장 감독자 급여다 이런 식으로 돼요. 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조간접비를 구해보면 이게 이제 29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계정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항상 대차 차익으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 합계액에서 요거 10원 빼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아마 500 얼마가 나와요? 520원이요? 510원이요? 네. 맞는 문장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원가.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 합계액을 이거 기본원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본원가, 기초원가, 직접원가. 이것도 용어도 뭐 시험 문제 내는 사람마다 뭐 다른데, 기본원가, 기초원가, 직접원가. 네. 보통 이제 기본원가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네. 이게 영어로 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프라임 코스트. 이게 이제 기본원가, 기초원가, 직접원가. 자, 그렇게 두 개 합치니까 230원. 그것도 맞는 문장이 되죠. 제조간접원가에는 어떤 재료원가도 포함되지 않아요. 틀렸죠. 간접재료비 포함이 돼요. 네. 간접재료비와 간접노비는 제조간접비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총재조원가. 단기 총재조원가는 요거 새 놈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 이거 520원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맞는데 뒤에 게 틀렸어요. 기본원가에 가공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기본원가에 가공원가를 합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노비가 2번 계산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이 틀린 거죠. 총재조원가 520원 맞는데. 기간원가는 당해년도에 기간비용 처리하는 원가예요. 그러니까 그건 비제조원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발생 시 기간비용 처리되는 거. 그러니까 기간원가에 해당되는 거는 거기 판관비에 해당되는 광고선전비 20, 그 다음에 판매직급여 30,
관리직급여 70 해서 이게 12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틀렸어요? 이거는 재고 가능 원가가 아니라 재고 불능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앞에서 내었던 그 내용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제주간접원가는 가공원가 2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가 주어지면 그 단서대로 식을 세우시면 돼요. 이게 유형 2번에서도 그런 단서가 많이 나옵니다. 유형 2번에서도 보게 되면 한번 유형 14페이지 한번 잠깐 보세요. 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초원가는 2번 문제 보면 30만 6천 원이고 전환원가 50%가 제주간접원가이다. 이제 그런 단서들이 많이 주어져요. 그 다음 문제도 보게 되면 직접 재료원가는 40%이면 뭐 제주간접원가 20,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런 단서가 나오면 그 단서대로 식을 세우면 돼요. 단서대로. 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3번 문제. 그러니까 제주간접원가는 가공원가 20%이다 했으니까 이제 식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 약자로 표시해가지고 제주간접원가는 가공원가 직접 노비와 제주간접비 합계액의 2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나오면 만약 직접 노무원가가 38,000원이고 직접 재료원가가 47,000원이면 제주간접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직접 노무원가가 38,000원이래요. 그럼 제주간접원가 이제 제주간접원가는 38,000 곱하기 0.2 플러스 0.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제주간접비는 38,000원 곱하기 0.2 나누기 0.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이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번. 뭐, 요거는 뭐 이제 여기서 뭐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개념들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이제 이건 종종 잘 나옵니다. 네. 이 제조원가 흐름과 관련된 계산 문제인데, 일단은 유형 2번의 문제는 재고자산 개정 과목에 해당되는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개정 과목에 해당되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요 T 계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합산 T 계정을 이용한 풀이 방법 요걸 여러분들이 좀 합산 T 계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유형 2번은 합산 T 계정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다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합산 T 계정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재료하고 제공품 이거 합친 거는 그 위에 있는 원재료 T 계정하고 제공품 T 계정 차변을 쭉 쓰고 대변 쭉 쓴 다음에 차대변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 서로 상계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 합산 T 계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세 번째 걸 제일 많이 사용할 겁니다. 문제 풀 때. 그러면 그 세 번째 것만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 T 계정 해서 이제 차변에 보게 되면 자, 기초 재고가 되는 거예요.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원재료 매입액. 원재료 매입액이에요. 이 원재료 T 계정이 들어가면 이게 원재료 사용액이 아닙니다. 이 직접 재료비는 이건 원재료 사용액이에요. 사용액. 특정 제품에 직접 사용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고 이건 원재료 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원재료 매입액. 다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 뭐냐면 이게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의 직계액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직계액이
결국에 기말에 재무제표가 어떻게 반영이 되냐? 아까 봤듯이 제조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 비용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산 계상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이 바로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말에 가면 이게 매출원가 아니면 기말 재고를 구성하는 거다.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계는 일단은 기초거 전년도에 2월 된 거 그 집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금액 일단 원재료 매입하면서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 발생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발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금 금액이 아니라 발생 금액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 지급액으로 주어지면 다 발생 금액으로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계된 게 결국 회계 처리하게 되면 기말에 어떻게 되냐? 매출원가가 되거나 제품원가에 포함돼서 판매가 돼서 매출원가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쉽게 외워집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합산티계죠. 세 번째 박스에 있는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제조원가 개념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 개념에서 기본원가, 직접원가, 기초원가, 가공원가, 전환원가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이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제 문제 나오면 이제 우리가 합산티계정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이렇게 티계정을 그려놓고 이 중에서 이제 문제 요구사항 이렇게 뭐 예를 물어본다 또는 뭐 예를 물어본다 그러면 티계정 그려놓고 대차 차익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네.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이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가, 이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데 이게 매출액으로 주어져요. 매출액이 주어지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주어집니다. 네. 그럼 1 마이너스 이게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물론 이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죠. 이게 이제 분모가 이제 매출액, 이게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시험에서는 관행적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생략돼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그냥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면 이거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게 원가율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 보통 매출 원가율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매출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야. 근데 시험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요걸로 주어지는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주어지면 되는데 최근 시험에서는 그냥 매출 원가율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이게 주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시험장 가서는 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그냥 매출 원가율이 주어졌는데 내가 매출 총이익률 봤으니까 매출 원가율 0.7 주어졌는데 1 마이너스 0.7 이렇게 풀면 틀린 사람이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0.7을 곱해야 되는 거죠. 네, 매출 원가율이 주어지면 매출 총이익률이 주어지면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주어지냐면 이익가산율이 주어집니다. 이익가산율. 자, 그 이익가산율이 주어지면 원가 이익가산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1 플러스 원가 이익가산율 분의 1에서 이제 이게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매출원가를 구하는 자료의 형태가 이게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이익가산율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는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걸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게 아니라 매출 원가로 나눈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야 이렇게 표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건 생략을 안 해요. 이거 생략하면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생략 안 하고 이거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럼 이거는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이익률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풀면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원가 이익 가산율이 되는 거예요. 원가 이익 가산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매출액이 100인데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 20%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1-0.2 이렇게 푸는 거고, 매출액이 100인데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 20%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1 플러스 0.2분의 1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이 값하고 이 값은 달라요. 이거는 0.8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 얼마예요? 이게 6분의 5인가? 5분의 4인가? 똑같은 건가? 다르죠? 아무튼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출 총이익률 16%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매출 원가 계산할 때 이걸로 이제 생각하고 푸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 표현을 쓰면 이제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익가산율을 의미하는 거다. 그걸 주의하셔라 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 대입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게 되면, 자, 물어본 거는 이제 기본 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기본 원가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기본 원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딱 그려놓고 거기 원재료, 제공품, 제품 티켓증 다 주어졌으니까 이 티켓증 그려놓고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8만원, 10만원, 12만 5천원. 8만원, 10만원, 12만 5천원. 자, 직접 재료 매입액, 원재료 매입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아닙니다. 자, 96만원.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원가의 직접 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40%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럼 제조간접비, 직접 노무원가는 0.4 곱하기 제조간접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 주어져 있고 250만원. 매출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1-0.16 하게 되면 0.84. 그 다음에 기말 6만원, 7만 5천원, 8만원. 6만원, 7만 5천원, 8만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거 대차 차익으로 계산하게 되면 제조간접비 계산하게 되는 거고, 제조간접비 구하면 거기에 0.4 곱해서 직접 노무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노무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제조간접비가 75만원이 나오고 직접 노무원가가 이제 30만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직접 노무원가 얼마? 30만원. 기본원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직접 재료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원재료 계정 통해서 구하는 거죠. 거기 보게 되면 기초 원재료가 8만원이고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은 96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6만원 이거 빼주면 이게 결국은 이제 원재료 사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재료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료원가 구해보면 이게 98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원가 구하랬으니까 요 30만원과 98만원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의 문제예요. 이게 쭉 나오는 문제가 이 두 번째 유형에서 나오는 문제가 다 이런 유형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료비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매입한 게 96만원인데 지금 재고의 변동을 보게 되면 2만원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럼 당해년도 매입한 거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재고까지 쓴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액은 이거 2만원 더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98만원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가 있죠. 이것도 굳이 티계정 그래서 푸는 건데 일단 빨리 풀어야죠.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매입액에다가 그 다음에 재고 변동물을 조정해주면 돼요. 재고 감소가 되면 더 쓴 거고 재고가 뭐예요? 증가가 되면 그만큼 덜 쓴 게 되는 거죠. 매입액에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사용액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거기 뭐 난이도가 이제 상으로 나온 건 뭐냐면 이게 두 개 물어봤으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이게 은근 시간 잡아먹습니다. 이게 합산티 계정으로 안 그리면 이건 여러분들 이 문제 풀다가 망해요. 네, 시간 다 지나가서.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사항을 봐야 되겠죠.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하고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티 계정을 그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아까 우리 13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원재료하고 제공품 티 계정 합친 거로 구하면 돼요. 거기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원재료하고 제공품 합치면 기초원재료, 기초제공품, 하여튼 원재료 들어가면 매입액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 그게 기말에 가면 완성된 거, 미완성된 거로 구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재료 플러스 제공품, 그리고 여기서 단기제품 제조원가 구하면 뭐 저는 거기 뭐 티계정 3개 합친 거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단기제품 제조원가 구하면 그냥 제품 티계정에서 우리가 또 매출원가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저 같으면 요거부터 먼저 빨리 풀 것 같아요. 원재료하고 제공품 합쳐가지고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먼저 구할 생각을 한다. 자, 그럼 기초 원재료가 27,000원, 기초 제공품이 30,000원. 자, 27,000. 3만.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 가공원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원재료 제조 공정 투입 금액은 모두 직접 재료 원가이며 매입한 원재료는 83,000원이다. 매입한 원재료 83,000원. 그 다음에 가공원가. 그런데 이게 이제 가공원가가 이제 안 주어지고 이제 그걸 구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단서가 주어져 있어요. 기초원가는 306,000원이다. 그 단서가 주어지면 그냥 단서대로 식을 세우면 돼요. 기초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요게 얼마가 되냐면 306,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서가 전환원가의 50%가 제조간접비다. 그럼 전환원가는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합계, 가공원가, 전환원가, 이거의 50%가 제조간접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 직접 노후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직접 재료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또 이제 원재료 보는 거예요. 지금 원재료 매입액이 83,0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재고 변동분을 보시면 돼요. 지금 기초가 지금 27,000원이고 기말이 지금 9,000원이에요. 그러면 27,000원에서 9,000 빼면 얼마예요? 18,000원입니까? 27,000 마이너스 9,000 하게 되면 18,000원만큼 더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8,000원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직접 재료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노후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306,000원에서 마이너스 83,000 마이너스 18,000 하면 205,000원이 나와요. 직접 노후비 205,000원. 어차피 이거 반반이잖아요. 반반. 그 제조간접비도 얼마? 205,000원.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 9,000원, 15,000원. 하고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제품 제조원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이게 526,000원이 나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매출원가. 일단은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다 팔렸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재고 변동을 보는 거예요. 기초가 지금 35,000원이고 기말 잔액이 28,000원이면 재고가 지금 감소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년도 만든 것도 다 팔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초도 팔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5,000원 마이너스 28,000원 하게 되면 7,000원만큼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7,000원만큼 어떻게 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기제품 제조원가 다 이게 만든 게 다 팔렸고 그리고 재고가 감소했다. 재고가 증가하면 그땐 빼주면 되는 거야. 만든 게 다 안 팔렸으니까 재고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안 그러면 티계정 그리면 되는데 굳이 뭐 티계정까지 그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이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냐면 53만 3천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빨리 풀기 위해서는 뭐냐면 또 이게 합산 티계정을 이용하는 게 빠르지, 이 티계정을 각각 구분해서 풀면 시간이 더 걸려요. 풀리긴 풀리는데 당연히.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 3, 4, 5번이 다 똑같은 형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출제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붙음에도 제가 출제위원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볼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그대로 내진 않겠죠.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내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 응용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문제가 다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유형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출제의 그 유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유형별로 이제 포맷을 만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딱 나오면 문제를 딱 풀어야 되거든요. 바로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 틀을 만들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 T 계정으로 풀면 되고 단서식이 나오면 그냥 그 단서식대로 그냥 식을 세우면 된다. 그럼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4번 문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기초자료 다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액 쭉 주어져 있으니까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거 합산한 요 T계정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기초 쓰면 34,000, 37,000, 만. 자,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 76,000. 그 다음에 단서 주어져 있어요. 기본 원가는 40만 원이고 전환 원가의 50%가 제조간접 원가이다. 이거 아까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료가.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문제 내려 들어간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거 뭐 내가 뭐 문제를 만드냐. 뭐 만들어봤자 기준에 나왔던 뭐 문제 유형하고 뭐 비슷하니까. 이게 좀 너무 심한데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이거 합치면 40만 원이 되는 거고 전환원가, 가공원가 50%가 제조간접비다. 반반이라는 거야.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서로 동일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말 쭉 써보면 만원, 2만원, 48,000원. 요거 이용해서 이제 요 가공원가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접 재료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매입액이 76,000원이니까 직접 재료비 계산하면 그 다음에 재고 변동분을 보는 거야. 지금 이게 34,000원에서 만원 됐으니까 24,000원이 더 감소가 됐거든요. 그럼 24,000원 더 썼다는 얘기죠. 매입한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감소분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 되냐면 10만원. 이거 10만원. 직접 노후비는 30만원. 제조간접비도 30만원 이렇게 되겠죠. 반반이니까. 그리고 이제 대차 차익으로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다 똑같다 같다는 겁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그런 식으로 식세워서 풀면 가공원가 40%다 식세워서 풀면 다 대차가 맞게 떨어지겠습니다. 문제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까지 다 풀고 좀 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제일 어렵게 나온 게 6번 문제예요. 근데 이 6번 문제는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능별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별로 푸는 방법. 근데 대부분 다 기능별로 풀었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기본서 수업할 때도 풀어드렸던 이게 여러 번 이게 풀어드렸던 그 문제인데 자, 지금 일단은 이제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기능별로 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가관리학에서는 이 약식 기능별 손익계산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뒤에서 이제 제품원가 계산 할 때 이제 약식 기능별 손익계산서로 이제 전부원가 계산이 이게 설명되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리고 여기 뺀 게 이제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그래서 보통 원가관리 회계에서 전부원가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약식 기능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매출원가는 이제 비용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기능별 손익계산서 이렇게 비용 기능별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이 매출원가 비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에요.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를 자산계상했다가 판매됐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원가는 제조기능에서 발생한 비용이 되는 거고, 이거는 본사에서 발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제조활동에서 발생한 거. 그러니까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거는 매출원가, 비제조활동에서 발생한 거는 판관비, 이게 유통비, 물류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게 그게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비용 성격 그대로 여기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표현해요? 안 하죠. 근데 실제 감가상각비는 어떤 식으로 비용화되냐면, 공장에서 발생한 거는 여기서 비용화되는 거고, 본사에서 발생하는 거는 여기서 비용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출원가 파악에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면 그게 이제 성격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기능별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영업이익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결국에는 이 매출원가 구하는 거거든요. 네. 자, 매출액은 얼마라고 했냐면 740만 원. 여기서 이제 740만 원. 이 매출원가 구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합산 티계정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죠. 원재료, 제공품, 제품 티계정. 자, 그래서 이제 원재료 보게 되면, 자, 월초가 다 합쳐서 계산해 보면 100만 원, 30만 원, 70만 원. 다 합치면 200만 원이 되겠죠. 월초 이거 다 합치면 이게 200만 원. 그 다음에 매입액,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돼요. 자, 매입액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120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직접 노무원가 주어져 있어요. 300만 원. 이 문제에서는 제조간접비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아까 그 제조간접비 특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발라내야 되는 거예요.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원가 중에서 일단 제조활동에서 발생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거기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 제외한 원가. 자, 공장 감독자 급여. 거기 발생 비용에서의 직접 노무 원가는 이거는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가 되는 거야. 이거 정확하게 구분한다 그러면 이건 생산직 노동자. 그래서 이거는 변동원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변동원가. 그렇죠? 변동원가란 건 뭐냐면 시간당 임료를 받는 거야. 자기가 일한 시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거고, 공장 감독자 급여는 생산직이 아니라 공장 종업원인데, 물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직이에요. 관리직. 공장에서의 관리직.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공장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급이 되는 겁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하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는 거야? 그냥 일정한 1년에. 고정비라는 건 기간비용 성격이에요. 기간별로, 회계 기간별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월 얼마씩. 변동급하고 고정급은 다른 거죠. 변동급은 기간별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기간 동안 일한 시간에 비례하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급은 일한 시간하고 무관하게 당연히 또 기간에 딱 정해서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공장 감독자 급여는 고정제조간접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고정제조간접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행태별로 구분하면. 자, 아무튼 이거 10만 원 제조간접비 포함이 되는 거고, 기타 제조간접 원가 2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본사하고 공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본사에 해당되는 거는 판관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공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제조간접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기료, 자, 공장에 해당되는 거, 예, 20만 원인데 60%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럼 20만 원 곱하기 0.6 하면서 동시에 또 뭘 계산해야 되냐면 판관비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매출 총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영업이익을 물어봤잖아요. 그 판관비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는 20만 원에 0.4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판관비로 가는 거고, 그렇죠? 요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품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형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50만 원. 이것도 구분하는 거죠. 기능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장은 80%, 0.8. 판관비로 가는 거는 이게 0.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본사의 기타 판매 관리비는 이건 판관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얼마?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구분할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조간접비하고 지금 판관비도 동시에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제조간접비 금액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 요 계산해 보면 이게 82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 다 계산. 그리고 이제 요 판관비 금액 요거 계산하게 되면 요 판관비 얼마 나오냐면 요거 다 합치면 58만 원이 나와요. 여기 82만 원. 판관비는 58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월말 재고. 월말 재고 거기 3월 말 다 합치면 80, 90에 130만 원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매출 원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대차 차액을 통해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차변 합계액에서 그다음에 월말 재고 빼주면 이제 여기 매출 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매출 원가 계산하면 여기 얼마 나오냐? 572만 원. 572만 원.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매출 총익을 물어보게 되면 그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매출 총익을 물어보게 되면 740, 570 이걸 하는 거고, 영업이익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판관비 따로 구분해가지고 매출 총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기능별 손익계산서를 이제 푼 거예요. 그럼 기능별 손익계산서를 풀게 되면 매출 총익 168만 원, 이게 11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168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차 시험에도 나왔어요. 2차 시험에서 기능별 손익계산서하고 성격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 손익계산서 양식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이 출제위원은 이 문제를 기능별 손익계산서로 풀라고 낸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성격별을 이용해서 풀라는 거예요. 그럼 성격별은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이제 어떻게 작성되면 성격별은 매출원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뭐 이게 기능별이 아니니까. 영업수익. 근데 영업수익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매출액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비용을 빼는 거예요. 영업비용. 그래서 이걸 빼면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해가지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쭉 가는 게 이게 성격별이에요. 그래서 성격별에서는 이 매출원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영업비용이 바로 뭐냐면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 제조활동에서의 매출원가하고 그 다음에 본사에서 판관비가 영업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기능별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매출원가하고 그 다음에 판관비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은 뭐 이자 비용 뭐 이런 거, 뭐 임차료 이런 거겠죠. 네. 임차료 판관비 들어갈 수도 있겠다. 가장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 뭐냐면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재무 비용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능별에서는 이걸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성격별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격별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요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본사에서 발생한 거는 기간 비용이에요. 이거는 당해년도 회계기간에 발생한 건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발생 금액 자체가 이게 전액 단기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이게 단기 비용 처리되는 거고,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발생이 되면 아까 봤듯이 이거 자산 계상하고 그 다음에 이 자산에서 판매된 거에 한해서 이제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자산 계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만 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의 비용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발생한 게 1,000원이다. 근데 이게 1,000원이 다 자산이 계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1,000원이 다 자산 계상했다가 판매된 게 800원어치다. 그럼 800이 비용돼요. 그러면 자산이 얼마 증가하는 거예요? 기초와 기말에 비해서 200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발생이 1,000원인데 이 중에서 800이 비용 처리됐다는 거는 결국 기중에 자산 증가분은 20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발생이 1000인데 그럼 자산계상 1000인데 비용이 1100이 됐다. 이거 모르면 하는 거야. 당해년도 발생한 거 다 비용 처리되고 100이 더 비용이 처리됐다는 거는 전년도에 자산됐던 게 그게 단기 비용 처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자산 계상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당해년도 발생한 걸 다 비용 처리하고 자산의 변동분을 조정해 주면 돼요. 자산이 증가하면 비용을 빼주면 되고 비용이 주는 거고 자산이 증가하면 비용이 주는 거고 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비용의 정의가 뭐예요? 비용의 정의가. 순자산의 감소분이잖아요. 그럼 발생한 거, 그 다음에 자산의 변동이 순자산이 감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추가로 비용되는 거죠. 순자산의 감소가 되면.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건 기말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예요? 그럼 비용 처리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건 이연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성격별로 냈냐면 지금 보게 되면 아무튼 공장이든 본사에서든 발생한 비용 총액이 지금 매입액 제외하고 거기 합계로 주어졌어요. 합계로 이게. 합계로 얼마 주어져 있어요? 44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발생액이 바로 매입액이 있다는 거죠. 이 지금 440만 원은 매입액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자 원재료 매입액 120만 원에 그 다음에 120만 원 맞나? 네. 그 다음에 당해년도에 이게 공장이든 본사든 총 발생한 비용이 얼마라는 거예요? 44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고의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이 금액 자체가 다 그냥 전액 다 비용 처리되는 건데 재고의 변동분이 지금 재고자산 변동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월초가 얼마냐면 200만 원이 되는 거고 월말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130만 원이 되는 거니까 70만 원이 더 감소가 됐죠? 70만 원 감소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당해년도 발생한 거 다 비용 처리되고 자산 감소분, 순자산 감소분만큼 추가로 비용 처리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70만 원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결국은 당해년도 공장과 본사에서 발생한 비용 총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0만 원 플러스 440만 원 플러스 70만 원 하게 되면 이게 6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매출액은 얼마? 740만 원. 그래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10만 원.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이 영업이익을 물어봤거든요. 매출 총이익이 아니라. 그럼 이 출제위원은 이렇게 풀라고 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별 손익계산서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빨리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금방 이게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게 2배 이상 더 빠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에서 이거 작성하는 거 나왔고 이거 작성하는 거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요거 손익계산서 양식 요거에 맞게 이제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지루하세요?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열심히 할 때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성격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매출원가 표시가 돼요? 표시가 안 돼요? 표시가 안 되죠. 근데 매출원가 정보는 중요하잖아요. 그럼 주석으로 공시하면 돼요. 매출원가를 별도로 해가지고. 네. 기능별에서는 기능별로 표시하게 되면 이게 기능별로 간다는 얘기는 이미 성격별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격별에서는 기능별로 가지는 않죠. 성격별에서 끝나게 되는 거고 기능별로 갔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다 비용 계정 과목, 비용 성격 그대로 회계 처리했다가 그 비용을 다시 재분류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기능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별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성격별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추가로 공시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재무회계에서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 작성 표시에서 포괄손익계산서 관련된 내용 제일 중요한 게 기능별, 성격별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능별로 작성하면 성격별이 공시가 되는 거고 근데 성격별로 작성하는데 기능별 비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럴 바에 기능별로 작성하지. 그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 성격별 기능별은 원가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기업은 이 제조기업이에요. 제조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격별하고 기능별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사만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조기업에서는 이제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 7번을 보게 되면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이게 지금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 매출원가는 일단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그럼 일단은 공장에서 발생한 총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원재료 매입액이 7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이게 40만 원이 되는 거고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이에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가 85만 원이 되는 거예요. 판매 수수료는 더해주면 안 돼요. 그거는 판관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공장에서 발생한 건데 이게 일단은 다 어떻게 된다? 자산 계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자산이 감소분 만큼이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당연히 또 발생한 거 감소하면 다 비용 처리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기초까지 감소하면 그쪽 추가로 비용 처리되는 거고 자산이 증가한다는 건 이게 다 비용 처리됐죠. 비용 처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산의 증감분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자료에 보면 2만원 감소, 6만원 감소, 4만원 증가. 그럼 결국에는 자 재고자산이 얼마 증가하는 거야? 얼마 감소하는 거야? 4만원 감소하는 거죠? 그럼 추가로 비용 처리되는 거죠. 이게. 그럼 여기다 4만원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매출원가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격별에서는 이 영업비용이라는 게 영업비용에는 여기에 제조활동의 원가하고 비제조 원가가 다 그냥 이게 구분되지 않고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조 원가만 따로 보면 이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판매 수수료는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건 고려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고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판매 수수료까지 더해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매 수수료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그 제조원가 흐름에서 내는 포인트는 뭐 교수님 누구나 다 이걸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제조기업의 손익계산서, 기능별하고 우리 성격별 구분하는 거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내면 앞에 있는 문제처럼 내는 거고 어렵게 내면 이렇게 이제 6번처럼 이렇게 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끝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2장 개별원가 계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